2020년 5월에 반감기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반감기 이후에 한 세네 달 정도 이렇게 지나서 9월쯤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도 이게 한번 깨졌었죠. 121선이. 하지만 이때 만약에 손절을 해버렸다면 진짜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때 손절했으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도 팽돌이님, 호필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필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이자 오늘도 방금까지 일하다 온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투자자인 장석호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지난번에 고래동 공부에서 호필님이 와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희 카페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저희 카페에서 그 수강 후기를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검색창에다가 호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네, 강의 후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네, 카이저 소재님께서 써주신 후기인데 와 이게 사계절 차트까지 이렇게 그려서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지 네, 이런 부분도 정리한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오시잖아요. 8월 달에 저희 고래동 공부에서 강의를 또 해주실 예정인데 저희 그 7, 8, 9월 고래동 공부 강의가 또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보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7월 달에는 옆에 계신 팽돌이님, 네, 강의가 있고요. 네, 8월 달에는 호필님 강의가 있거든요. 제목이 실패 없이 비트코인 상승 올라타는 법, 이런 제목인데, 네, 이건 어떤 강의인가요? 제가 사실 지난 상승장에서 제가 2018년 때 크게 실패하고 21년도에 운 좋게 이제 복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는데 네. 제가 지난 상승장에서 후회했던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음, 특히 하락장에서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상승장에서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항상 아쉬운 게 지금도 그때 실수만 조금만 줄였으면은 아마 수익이 더 크고 지금 더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기 음, 때문에 제가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바탕으로 하고 저는 그런 실수를 바탕으로 저의 이번 사이클의 목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라는 건데 그럼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지난 상승장에서 어떤 점을 후회했고 잘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 제가 이제 경험담을 약간 녹여서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일 것 같아요. 사실 투자라는 게 뭐 좋을 때 잘 사서 비쌀 때 잘 팔면 돈 버는 거잖아요.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121선 깨진 거를 크게 좀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녹색 라인이 121선 이평선인데 이평선 밑으로 한참 떨어졌잖아요. 121선 이평선을 깼으니까 지금은 손절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참고로 저는 차트를 잘 크게 볼 줄 몰라서 이렇게 네, 뭐 제가 차트적인 관점은 크게 참고는 하는데 네, 항상 뭐 지금 직접적인 조언은 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 네. 생각에는 어쨌든 121선이라는 큰 기준 하나가 깨졌기 때문에 요거를 좀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음, 정도 빨라도 한 달 정도는 약간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차트라는 게 깨졌다가도 금방 어느새 복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트도 참고는 하되 너무 무조건적으로 120선이 깨졌으니까 무조건 팔고 떠나야 된다라고 항상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항상 저점이었어요. 제 경험상.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은 참고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회복하는데 걸리겠다라는 정도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도인데 이때도 121선이 좀 깨졌었거든요. 한두 차례 정도 깨졌었는데 2020년 5월에 반감기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반감기 이후에 한 세네 달 정도 이렇게 지나서 9월쯤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도 이게 한번 깨졌었죠. 121선이. 하지만 이때 만약에 손절을 해버렸다면 진짜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때 손절했으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거든요. 요때는 뭐 잘 지켜주긴 했는데, 121선 밑에 있다고 꼭 매도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팽도리님은 지금 시점에 손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차트를 참고는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도 강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우리가 작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비트코인을 보면은 뭐 쉽게 해서 1년 동안에 어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죠. 뭐 그럼 이평선이 깨질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했지만 그냥 작년에 아무 때나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수익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네. 그죠? 그냥 정답이네요. 작년에 그냥 아무 때나 사서 응? 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지금 수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언제 이 차트를 참고하냐면 매수할 때 음, 오히려 깨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더 생각을 하고 싸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승장 중에 지금 조정인 건지 하락인 건지 그죠? 아니 하락장 중에 조정인 건지를 판단할 때 지금 대세 상승장 중에서 지금 중간 지점이라면 네, 어쨌든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음, 횡보를 좀 더 오래 할 수는 있겠죠. 네, 응?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저 지금 하나도 안 팔았거든요. 음, 오히려 지금 개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제 주변에서는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잘하냐면 만약에 펀더멘트를 믿잖아요. 그럼 네. 알트든 비트든 아니면 이더든 딱 하나 정했어요. 이 코인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떠날 때마다 계속 개수를 모아 나가면 결국 음. 상승했을 때 파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맞는 저는 그래서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저거 깨지고 났다고 저는 전혀 지금 팔 생각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떨어질 때마다 더 많이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들은 이제 그 본인들의 투자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깨졌으니까 팔고 더 내려가서 저점을 잡고 개수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거의 해보면 서커스 네. 수준이잖아요. 정말 네. 난이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한 번 맞출 수 있는데 10번 하면 한 7번 틀릴걸요? 맞아요. 괜히 수량만 잃죠, 사실. 그래서 전 그런 건 잘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거는 뭐 트레이더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121선 깨졌다고 손절을 한다. 이거 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존버는 잘하는데, 네, 그렇죠. 손절하고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했을 때 뭐 재매수하거나 뭐 올랐을 때 다시 이거는 생각만 해도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을 들이면 저처럼 떨어지면 살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무조건 파란불에 사는 습관. 그러니까 오히려 개수를 늘려가지고 나중에 팔면 되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목표한 개수가 있으면 그 개수를 또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봄이 좋은 게 뭐냐면 떨어져서 사면 되니까. 네. 왜냐면 여름과 가을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럼 저는 그래서 지금은 지금 비트코인 네. 사계절로 어느 계절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팽돌이님? 우리 후필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름 아닌가요? 여름인가요, 아직? 아직 여름인 것 같아요, 저게. 여름까지도 매집은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 아직 가을이 안 책에는 왔으니까. 제가 썼는데, 그 최고점, 지난 상승 최고점까지는 무조건 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69,000달러인데, 이번에 최고점이 73,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네, 만약 거기를 돌파를 하면은 저는 그래도 한 30에서 50% 최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69,000, 한 7만 달러까지 계속 사시면, 그거를 추세적으로 뚫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니까 그 전까지는 뭐 지금 계속 사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는 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저희 음, 같은 경우 뭐한 15,000달러에서 사신 분들이 있겠죠. 2만 달러에서 사신 분들은 네. 그분들은 엄청난 수익률이지만 여기서 좀 늦게 사신 분들의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조금 올라가면 내가 6만 달러에 샀으니까 나도 한 10배 벌어야지 해서 아, 6억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8억 갈 거야. 10억 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높게 음. 사면은 수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좀 짧게 보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것만 좀 유념하시면 좀 분할로 계속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네. 만약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호필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 책에도 언급을 했는데 자기가 만약에 한 뭐 10만 달러에 팔 거다. 평균. 그러면 한 9만 달러부터 이제 분할로 계속 사는 거죠. 10만 네. 달러에서 11만 달러 올라갈 때마다 뭐 4%씩 책에서 팔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한 두 배가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거의 한 50%에서 70% 정도 정리를 하고 거기서 음, 또 올라가면은 그런 식으로 팔 거예요.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씩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네. 제가 타이밍을 잘 잡으면 제 원금의 두 배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원금은 확보해 놓고 추가로 음. 또 운 좋게 뭐 다섯 배를 가면은 또 거기서 절반을 자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분할로 상승할 때마다 잘라가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업계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그러면 어딘지 모르니까 네. 네.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대략 한 8,600만 원 정도 하니까 9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네. 그러면 한 두 배가 정도 된다고 치면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건데 1억 네. 8천 정도 되면은 수량의 한 반 이상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 한 1억 5천부터 안정적으로 하실 거면 그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억을 보고 있으니까 음. 2억, 1억 8천에서 한 2억 사이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1차적으로 뭐 많이 파시면 한 50% 이상도 파실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최소 30% 이상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 1억 8천에서 2억부터는 서서히 분할로 팔기 시작해라.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그러면 팽돌이님은 매도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비트랑 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네. 비트, 이더, 뭐 그다음에 메이저 알트, 뭐 자발트 이렇게 쭉 나눠놔가지고 네. 매도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다 팔고 아, 그 한꺼번에 다 파는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쉽게 해서 아까 이더리움 저 2천만 원에 팔아요. 네. 그럼 2천만 원 되면 그냥 밀어넣어서 다 팔고. 그럼 이더가 만약 2,200만 원을 가든 2,300만 원을 가든 상관없이 네. 저는 이제 이더를 다 탈출을 하고 음. 그래 이제 제가 봤을 때 안 오르는 코인이 있으면 뭐 그중 매도한 금액의 일부를 좀 들어가던가 네. 저는 보통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 비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2억을 타겟을 했으면 저는 2억에 다 팔고 근데 사실은 호펠립 사이 더 좋은 거죠. 분할로 매도하는데 저는 성격상 네. 그냥 한 번에 다 팔거든요. 근데 음. 만약에 시총이 뭐 50위권 밖에 뭐 잡코인이다. 그러면 두 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원금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원금 빼고 나머지 이제 이익금만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이익금 갔을 때 내 목표가 만약에 뭐 10배다. 그럼 10배까지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시총을 봐서 시총이 보통 3조까지는 잘 보내니까 시총이 3조 정도 됐다. 그럼 잡을 때는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근데 지금 음. 이제 온도 코인이 좀 핫하잖아요. 근데 온도 같은 네. 경우가 지금 뭐 시총이 뭐 1조에서 2조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제 10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정도 타겟팅 해가지고 온도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배 됐다고 해서 원걸 빼지 않고 야. 그냥 제가 원하는 금액에 다 매도하는 편이어서 그건 이제 본인들의 영역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표가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딱 저는 이제 올 매도하고 나오는 21년도에도 11월 달에 11월 6일인가요? 제가 그때 그냥 다 올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네. 다 팔고 나왔더니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남겨놓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 목표 금액이 2천만 원이었다고 칠게요. 네, 이더 2천만 원을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네, 1,800을 고점을 찍고 쭉 빠지면 그러면 네. 또 몇 년 동안 물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근데 리스크는 어떻게 해칭하죠? 1,800 정도, 1,800만 원이 갔는데, 제가 워낙 2천만 원이 안 갔어요. 네. 근데 쭉 떨어지면서 지금 그 매크로적인 이슈를 봤을 때, 이제는 음. 거의 하락장이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500을 다 팔고 나와야죠. 아, 그때는 음. 그냥 빠진 상태에서라도 다 털고 나오는 쪽으로. 그러면 어쨌든 다 이익이니까. 그럼 그걸 미련을 그때는 가지고. 뭘 보고 털면 좋을까요? 목표 금액이 못 왔을 때는?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우리는 어쨌든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위험 자산들은 유동성이잖아요. 네. 매크로를 봐야겠죠. 미국의 음. 정책이라든가 유동성을 더 봐서 지금 유동성이 지금 끝났냐, 아니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시점이냐, 네. 아니면 정책들을 보고 지금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음. 보면서 결정을 해야겠죠. 야, 그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좀 네. 많으니까 옛날보다 좀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뭐 쉽게 해서 RSI 지표를 참고를 한다든가, 음. 우리가 이제 뭐 MVRV를 본다든가, 뭔가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레인보우 네. 차트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좀 그 상승장이 끝났다는 그런 차트들이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주변 상황들도 보고, 인간적으로 보고 하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수익에서 매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욕심만 음. 내지 않으면.
네, 팁을 말씀하세요. 하나 네. 좀 네. 드리고 싶으면 제가 약간 방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 지난 상승장 때 11월 달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고 음, 조금만 더 벌면 목표 수익률 올 것 같아서 안 팔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12월 4일이라고 검은 토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왔어요. 네, 업비트에 화이트들이 30%씩 빠졌던 날이 있어요. 네, 실시간으로 그 마이너스 30%가 찍히는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아 정말 여기서 못 팔면 끝이구나라고 했는데 그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하락장에 진짜 전환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빠지거든요. 30% 40% 네. 하루 만에. 그러면 반등이 엄청 세게 와요. 그때 몇 프로 그러니까 본인 반등했어요? 그때 한 거의 최고점에서 그래도 빠진 거에 70% 이상은 복구를 하거든요. 네, 반등을 반 넘게 이상은 무조건 오는구나. 하고, 저는 무조건 한 70%, 80% 지점에 오면은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포에 있을 때 한 박자 쉬고 팔았거든요. 그 음, 반등 타이밍을 정말 정확하게 노려서 팔아갖고, 그렇게 하면 어깨에서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하루 만에 너무 심하게 막 2, 30%가 갑자기 빠진다. 라고 하면 한번 쉬었다가 반등 오는 타이밍을 한번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차트로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게 2017년인데 2017년 12월에 고점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불과 3, 4일 만에 50%가 빠졌어요. 이때 비트코인이 이 정도 빠졌으니까 알트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네, 팽돌이님은 이날을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럼 요때부터 요때까지 다시 반등이 왔잖아요. 네, 맞아요. 15일 동안 2주 만에 한 60%가 반등이 왔거든요. 그러면 60%가 올랐다는 얘기는 요때 만약에 팔았으면 이 수익을 다 못 가져가잖아요. 여기까지 안 기다려도 여기까지만 봐도 5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빠지면은 좀 한 번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을 때 그냥 패닉셀 하지 말고 좀 두렵긴 하지만 1, 2주 기다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거든요.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도망가는 타임까지는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도, 21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죠. 네, 네, 요거는 찐하락은 아니었으니까 냅두고 요때만 봐도 이게 호필님 이야기한 게 요쪽인 것 같거든요. 그 그러니까 12월 이거는 4일 그 비트코인 긴 음봉 있잖아요. 요거요? 네, 그거. 12월. 와, 그 이거 진짜 하루만 무섭네. 해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이거 진짜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진짜 너무 무섭긴 하네. 이때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3일 만에 30%가 빠졌거든요. 비트가. 그럼 알트는 뭐 한 5, 60% 진짜 빠졌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오는 거죠. 네, 어쨌든 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비트가 그러니까 30% 빠졌다가 20% 다시 올랐잖아요. 물론 V자 반등은 안 와요. 하락장에 무슨 V자 반등이 오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는 네, 반등을 준다. 네, 이런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거든요. 한번 빠지면은 반등을 주니까 이때까지 기다려서 이때 탈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하락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하락이 진짜 무서웠던 게 보통은 한번 빠지면 반등은 한 번씩 주거든요. 근데 이때 빠진 다음에 반등 없이 가고 이때 빠진 다음에 쭉 빠져서 이때 진짜 공포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심지어 5월 1일 날 노동자빔 때 5만 6천 찍었을 때보다 이때 공포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을 원래 주면서 빠지는 게 보통인데 와 진짜 드리 없이 뺐거든요. 이래서 많이 두렵고 많은 분들이 이거 약세장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강세장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세장을 탈피하고 이제 약세장으로 돌아설 때 그때 팽도린처럼 바로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한번 반등한 다음에 그때 던지거나 중요한 건 탈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장기적으로 물릴 수 있으니까 더더구나 알트를 들고 있으면 무조건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때 잘한 게 11월 6일 날 다 팔았거든요. 21년에. 네, 그래서 대박. 그 검은 토요일을 안 맞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을 안 쳐다봤어요. 한 1년 동안. 네,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딱 우리가 이제 겨울에 좀 쉬잖아요. 네, 너무 편해요. 저는 사실은 맞네요. 지금 겨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좀 그러면은 쉬고 싶어서. 우리가 네, 왜냐하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프랑스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지금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우리랑 무슨 때문에 그걸 왜 상관이라고. 우리가 그걸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안 보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네. 그래서 사실은 욕심 때문에 4월 달에 좀 못 팔았는데 일단 음, 저는 요번에 제가 원하는 금액이 오면 저는 내년에 아무래도 그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어쨌든 요번에 잘 팔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후필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수를 줄이고 큰 실수 하지 말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수익률이 오면 이렇게 미련 없이 팔고 나가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질문지 안 드렸었는데, 저도 내년 말이나 26년 초에는 경기 침체가 한 번쯤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요즘에 좀 많이 들더라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과거를 보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실업률이 조금씩만 올라가도 그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 추세로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음,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 어쨌든 이제 1년차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인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가 해온 것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금리 인하하면서 뭐 유동성을 줄 텐데, 그랬을 때 이제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급격하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되게 높고,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요번에도 보면 지표들이 다 민주당이 만져서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 시그널들 나오는 것도 있지만 딱 보면은 정말 그 기업에서 고용하는 그 고용률도 좀 그죠? 고용 숫자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민자도 좀 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취직하려는 사람도 적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하면서 지금 뭔가 조금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에는 분명히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또 미국이 또 돈으로 막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이클로 보면은 내년에 저희 사이클이 끝나잖아요. 네. 이제 사계절 사이클을 보면. 그러니까 한번은 그런 걸 고민해봐서 저는 요번에 목표 수익률이 오면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쭉 빠지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까지 빠지거나 4천만 원까지 빠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때 뭐 더 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천 밑으로 가면 언제가 됐든 뭐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떠지고 사도 되지 않을까요? 5천 미치면? 아유, 있는 거 다 털어 사야죠. 집을 호필님은 팔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5천만 원 뭐 가능성은 있는데, 솔직히 저도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인데, 약간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야 된다, 물가 때문에. 그런, 이번에 5.5가 거의 최고였잖아요. 네.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 뭐, 예를 들어, 제이미 다이먼이 뭐 8% 간다, 7% 간다, 막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침체가 한번 오고, 거의 붕괴 수준으로 한번 자산시장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지금 아직까지 AI 관련해서는 뭐 엔비디아나 실적이 나오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거품이 이제 코인이나 자산시장에 한번 크게 일어나면은 하락이 엄청 세거든요. 항상 여지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물론 AI가 당장 물론 지금 조금씩 실용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먼저 주식이 올라가고 폭락한 다음에 정말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그런 구간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만난다고 제가 확신은 못하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올매도를 할 거다. 저도 물론 투자자라면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차트를 거의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위기 상황을 저희가 견디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도. 또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금 같은 경우에 정말 안 움직이는 자산이잖아요, 금이. 하지만 2004년에 ETF가 승인이 된 다음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렇게 진짜 안 움직이는 자산인데 한 20년 동안 반토막 났더라고요. 네, 그런 자산인데 2004년에 금 ETF가 승인되고 나서 무려 7년 동안 한 4배 이상, 4, 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ETF 승인이 올해 1월에 났으니까 큰 하락은 없이 그냥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상향 한 건 맞는데 여기 중간중간 보시면 엄청 굵직굵직한 하락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하락들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것도 얼마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33% 빠졌잖아요. 금이 네. 33% 빠졌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변동은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앞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에서 마이너스 85%까지 빠졌고, 이번에 77%까지 빠졌었거든요. 지난 2022년까지. 네. 근데 이번에는 뭐 한 70%, 60%뭐 적으면 50%까지만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50%가 적은 조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큰 조정은 50% 이상의 하락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많이 빠져야지 많이 올라요.
그렇기 음,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시원하게 올라가고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크게 와야지 저희한테 좀 다시 한번 변동성을 줄 장세가 있지. 오히려 조금 빠지면 그만큼 크게 못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정점에 크게 올라야 또 크게 빠질 수 있잖아요. 일단 그쵸? 이번 사이클에서 거품이 일 정도로 좀 크게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긴 하네요. 근데 천원 과연 갔으면 저희가 좋겠어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살 수 있을지가. 그쵸. 그거는 뭐 환상이 뿐이지만 어찌됐든 올해 비트코인 한 3억 이상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팽돌이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금 차스트가 이렇게 우상향 했는데 그러면 네. 비트코인도 그냥 쭉 장기 보유하고자 원래 비트맥시들은 다 장기 보유하잖아요. 비트코인 장기 저는 보유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린 올 매도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상승은 없잖아요. 네, 그죠? 원웨이로 상승하고 그저 오른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우상향 자산은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침을 겪잖아요. 아까 네, 호피님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조정은 항상 있으니까 음, 저희는 일단 또 특별히 비트코인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아무리 ETF가 됐다고 해도 하락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 겨울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있어서 저는 물론 뭐 비트코인 하나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다 팔고 저점에 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웬만하면 저는 출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그게 저의 철학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사이클에 맞춰서 고점에 매도하고, 네, 저점을 다시 노려서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봄부터 사는 거죠.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팽돌이님, 호필님과 같이 코인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더보기와 고정 댓글 보시면 고래동 공부 수업 수강 신청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 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 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